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내 YTN 앵커 할 때 나는 패널로 참석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항상 질문을 저한테 하고 네. 나는 질문을 받다가 오늘은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웅 원장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서울 구로갑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YTN 앵커 출신이고요. 현재 한동훈 비대위 대변인 맡고 있는 호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웅 원장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서울 구로갑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YTN 앵커 출신이고요. 현재 한동훈 비대위 대변인 맡고 있는 호준석입니다. YTN의 이제 호준석 간판 앵커 시절에 제가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패널로. 그래서 항상 저는 질문을 받기만 하다가 오늘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기분이 어떠세요? 질문을 한다는 게 사실은 이제 갑질이더라고요. 제가 네, 끝내고 나서 입장 바꿔보니까. 근데 또 답변을 하는 것도 제 나름대로는 그동안은 하고 싶었지만 이제 중간자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못했던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또 행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 개소식이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네. 다 정말 많은 분들, 유명한 분들 몽땅 오셨는데 오늘 개소식의 메시지, 컨셉은 바로 이거다.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마 느끼셨겠지만 이 구로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다. 구로갑 주민들이 너무 안 변했고 너무 느리게 변했다라는 그런 이제 불만과 아쉬움들이 많으신데 오늘 그런 열망들이 모여서 폭발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는 이번 그 개소식을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는 노장청 조화. 네, 그래서 청년 장년층들이 많이 오늘 이제 그 축사도 많이 연단에 서셨고 자원봉사한 청년들도 많이 와서 젊은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그 개소식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다른 캠프와 달리 좀 젊은 친구들 유난히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자발적으로 많이 모였습니다. 예. 근데 어떻습니까? 30년 넘게 YTN의 메인 앵커로서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정치를 딱 하게 되니까 근데 좀 할만합니까? 예, 할만하진 않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고요. 더더군다나 정치라는 것은 뭐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니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거죠. 제가 처음 뛰어들었으니까 더욱더 그렇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번 총선은 정말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선거다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글로벌 탑 5위권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여기서 발목 잡혀서 여기에 주저앉느냐의 관건이라 생각했고요. 그래서 마치 누가 등을 떠미는 것 같은 그런 사명감 느꼈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게 제 나름대로는 다 던지고 불투명한 미래로 제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그런 사명감으로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나는 국가에 한번 봉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딱 결심한 계기, 정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시기나 배경 있었습니까? 어렴풋이 이제 그런 그 사명감 이번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었던 것은 세월이 꽤 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사실 이제 행동하는 건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이고 최근 한 몇 개월 사이에 그 마음이 이제 굳어졌던 것 같고 제가 사표를 낸 것은 작년 12월 9일인데 그날은 그 바로 전날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6석만 획득 가능하다는 자체 분석 보고서가 신문에 크게 보도됐을 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누군가는 몸을 던져서 희생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 전체 싸움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그 사명감이 느껴져서 그 다음날 바로 제가 12월 9일에 사표를 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 또 앵커를 하시면서 항상 가깝게 제가 보면서 역시 아마 드물게 언론인 출신으로 아는 인품 좋고 능력 있고 이건 다 언론이 너무나 잘 아시는데 막상 정치를 해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그래도 나 호준석의 장점, 다른 사람과 좀 뭔가 다른 특별한 장점, 네. 이게 좀 껄끄럽게 좀 본인이 한번 말씀하시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 때 최진 원장님이 청와대 당시 이제 국장으로 계셨고, 예. 그때부터 이제 2년입니다.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심 없이 나는 국가를 위해서 출마했다라고 하지만, 그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것은 유권자들이 이제 판단하시고 나중에 일하는 거 보면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나름대로는 정말 저에게는 진심이 있다. 퍼블릭 마인드, 우리나라에 저는 그것이 좀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공익이지만 실제로는 사익과 공익이 섞여서 행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저에게는 그래도 공익을 앞세우는 그런 마음, 그런 의식이 전 첫째 있다 생각하고요. 저는 좀 일을 풀어나가는, 일이 되게 만드는 곳에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로는 게임 메이커가 필요한 곳입니다. 축구의 플레이 메이커 같은 그런 역할. 누군가 조종하고, 때로는 이제 타협도 하고 갈등을 해결하기도 하고 하면서 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는 좀 자신감이 있습니다. 방송을 오랫동안 하시고, 참 멋있다, 항상. 뭐 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이 했는데, 어떻게 구로에 이렇게 딱 출발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구로에 어떤 연구가 있는가, 궁금한 사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구로에 어떤 좀 연구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 이제 30년 살았고요. 구로에 30년 살았습니까? 네, 30년 살았습니다. 저가 이제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시는데, 저한테 군대 갔다 왔냐 물어보시는 분도 많아요. 면제인 줄 압니다, 저는. 면제가 아니고요. 강원도 철원군 갈마루 군방리, 민통선 부대에서 3년 동안, 최전방에 3년 동안 육군 병장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여기 서울 구로로 와서 여기서 30년 살았고요. 저는 지하철로 출퇴근합니다. 앵커일 때도 항상 사람들을 알아보니까 뭐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것부터가 이제 공부고요. 주민들 사시는 모습을 보는 것부터가 언론인의 이제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저는 국회의원 돼도 큰 차 타고 안 타고 다닐 겁니다. 국회도 항상 버스나 지하철로 출퇴근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장점만 얘기했는데 단점 뭐 하나 좀 찾아서 얘기해도 됩니까? 네네네. 너무 초동안이 그래, 너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30대인지 40대인지 50대인지 근데 대충 과거에는 제가 동안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초동안이죠. 너무 동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제 노화가 급속하게 진행돼가지고 제 나이 비슷하게들 보시더라고요. 제가 어르신들이 보면은 너무 젊다고 도대체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54세, 만 54세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죠. 어른들 보기에는 아직 어린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50대 중반이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요즘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 이런 흐름,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운동권 청산을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운동권이 뭡니까? 실제로 있어요. 운동권이 뭡니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권이란 말 자체를. 그러니까 운동권 청산 공감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권은 옛날에 학생운동에 썼던 전대협 의장들만 운동권이 아닙니다. 운동권의 사고와 이념과 행동 방식을 21세기에 여전히 휘두르면서 대한민국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운동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운동권 생각을 여전히 지금껏 가지고 있는 낡은 사고방식 소유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학생운동 출신은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대표적인 운동권 정치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든 정책이 소주성, 탈원전, 부동산 정책 같은 것들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입니다. 소주성 하니까 젊은 세대들 일자리부터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후보도 아마 상대 후보도 상당히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인영 의원은 이 지역에서 4선 하셨는데 전대협 1기 의장이고요. 전대협의 상징적인 운동권 정치인들 중에 이번 총선에도 출마하는 사람은 이인영, 제가 알기로는 김민석 두 분만 남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아주 상징적인 운동권 정치를 상징하는 지역이고 누가 미우니까 오래 했으니까 나가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 이런 사고와 이념을 가진 분들을 이번에 시대적
책무를 다했으니 이제 그만하셔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고 청년 세대들의 공간이 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상당히 이 지역이 그러고 갖는 어떤 정치적 상징성이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노동운동의 이제 그 성지 같은 곳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이제 운동권 그 의원이 20년 가까이 여기서 이제 현역 의원이면서 개발과 그 발전, 건설이 굉장히 더뎠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달라지면 이 구로의 지역도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대표 공약을 그냥 키보드 형식으로 1, 2, 3 뽑아본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3대 교체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름 교체입니다. 이름 교체. 구로라는 이름. 과거 산업화의 상징이지만 지금 21세기 구로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구로라는 이름 때문에 오는 구로 디스카운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좀 더 새롭고 주민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있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둘째는 이제 철도 교체인데요. 철도가 지하와 대하 구로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경인전철이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인선 철길이 숲길이 되면 구로는 천지개벽하게 될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별법이 통과됐고 문 대통령이 2026년 내후년까지 경인전철 지하와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겠다라고 며칠 전에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드린 정치교체. 그래서 여기가 더 이상 서울 변두리가 아니라 정치교체 1번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이제 대표 공약입니다. 오면서 보면 구로가 상당히 좀 이색적입니다. 구로 명칭부터 바뀌고 있다. 지명부터 바뀌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인천 남구의 경우는 2018년에 주민 공모를 통해서 이제 미추홀구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이름이 바뀌면 이름이 존재를 규정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달라지고 그 삶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고요. 구로라는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서 구로의 대변신이 시작되고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해야 되는 일이고 저는 30년 여기 살았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 제가 체감한 것이거든요. 그 이름을 주민들이 원치 않으시고 새로운 이름을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작지만 엄청 큰 의미가 담긴 슬로건인 것 같은데요. 자, 저는 이번 선거가 좀 양극단 치열하게 싸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말이죠. 좀 걱정스러운데, 근데 그럴수록 저는 이제 중도층의 영향이 크고 중도층이 결국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판세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이 중도층의 주민들이 정말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도층에 있는 구로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한번 좀 드린다면 어떤 말씀 있겠습니까? 중도에 계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민생입니다. 사실은 중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민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민생을 잘 챙기는 일. 그것이 저는 이제 구로의 경우는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우리의 생활 조건과 밀접하게 연결된, 직결되어 있는 이런 일들. 너무나 정체돼 왔고 지체돼 왔습니다. 신속하게 빨리 추진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가 사는 곳의 브랜드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 바꾸는 것에 관심을 갖는 중도층들이 굉장히 특히 젊은 아파트에 최근에 거주하시기 시작한 이 30, 40 세대들 이분들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이런 분들 욕구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밖에도 이제 대형 개발 사업들 여기는 뭐 사실 가볼 만한 식당 또 가족끼리 근사하게 외식할 수 있는 뭐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가게는. 그런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는 초대형 복합 개발 사업할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너무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빠르게 추진하겠다. 이것이 저는 민생을 그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우리 어디서 후보님의 어떤 스타일이나 살아온 과정이 상당히 좀 중도 스타일, 중도 스타일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참 다행스러운 거고. 그리고 항상 그 궁금한 게 정치를 하려면요 제일 힘들게 넘어야 되는 산이 있어요. 부인입니다. 부인. 집사람. 정치한다니까 찬성하던가요? 저도 이제 사실은 그 MBTI가 I거든요. I.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제 적성에는 사실 맞지 않지만 저는 이제 그 길에 뛰어든 것이고 제처도 당연히 신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름대로는 공적인 사명감으로 저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저거를 막거나 말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동일해주고 다행히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시는 게 여기 이제 양복이 뚫어져서 여기다 금배지를 사면 제일 먼저 해보고 싶다. 이거 정말 제일 먼저 꼭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 1호 법안으로 어떤 걸 하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한 2달 전부터 인터뷰 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것을 원상 복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건 이념의 문제, 뭐 색깔의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첩은 어느 나라 어느 체제에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간첩을 못 잡으면 그 체제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국가 안보의 문제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첩 잡는데 전문성이 있고 역량을 쌓아온 국정원에서 빼앗아서 경찰로 옮기면서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저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 생각하고요. 이거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지난주였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뽑히는 봄에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된 것 다시 가져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심 전심 저하고 같은 생각이 통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다른 민생 법안들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 못지않게 빠르게 이거 우선순위로 저는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 많이 나오는데 그 체제 대변인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대변인하고 원당 위원장은 자주 만나야 됩니다. 소통을 하고 연락도 하고. 근데 제포해 보니까 어때요?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던가요? 한동훈? 잘못하면 이제 아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무슨 원래 알던 사이도 아닙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뭐 자주 만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약간 좀 이심전심 생각이 비슷하고 이런 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가까이서 겪어보니까 제가 기대했었던 것보다 품성이 굉장히 반듯하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센스가 뛰어나다. 그리고 정치적인 감각이 어디서 언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겪어본 어떤 정치인에 뒤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뛰어나고 빠르다. 그런 점에 좀 감탄할 때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정치적인 그 역량, 정치적인 진로 이런 것들에서 만만치 않겠다. 이 한동훈 위원장이. 근데 엄청 뜬 한동훈이 떴고 뭐 자타가 공인하는 뭐 이인자 뭐 이런 게 겸손합니까? 겸손. 저는 제가 사실 저도 이제 TV로 볼 때는 약간 좀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마디도 안 지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느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그 배려가 있더라고요. 정중함이 몸에 배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정중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비롯되지 않으면,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으면은 저는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제가 가까이서 보기엔 그런 것이 굉장히 있더라. 그렇습니다. 역시 앵커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그냥 무슨 질문이 나와도 딱딱딱딱 뭐 아주 유목유연한 정리를 하시네요. 그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구로 전체 우리 주민들 전국민들에게 좀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구로갑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해 오신 그 현역의원, 저것도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칩니다. 저희는 이제 잘 지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일이 없어요.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일 잘하는 사람도 20년 하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 주민들이 갈증을 느끼셨던 개발의 속도 그리고 구로 발전의 그 아쉬운 부분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지금 중앙정부, 서울시, 구로구청이 모두 원팀이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힘을 합치면 그동안 못했던 일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저는 그 기회 제가 놓치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게 전공입니다. 그렇지만 한 30년 해왔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입니다. 미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의 전국으로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고요. 초심 잃지 않도록 애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